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면서 국가사업에 지원을 했고 또 선발돼서 장학금까지 받은 사실을 놓고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합격까지 했느냐,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그 의혹 또는 문제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일단 해보죠. 네,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식경제부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유능한 정보통신 계열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한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키운다는 목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면서 이 사업에 지원을 했고 1차 선발 명단 100명에 뽑혀서 장학금 100만 원과 노트북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모집 공고를 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의 재학생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졸업생 신분이 이 대표가 어떻게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한 김용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네, 이 의혹 제기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의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대표가 합격해서 장학금을 탄 1기 과정의 결과 보고서인데요. 이 제일 뒤쪽에 보면 지원 자격이 있는데 그 6번에 취업 중인 자, 또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병역 특례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에 이 대표가 해당하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는 겁니다. 또 같은 문서 앞쪽에 보면 합격자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이 100명 중에서 대학 졸업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이 대표가 유일합니다. 이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냐, 졸업은 했는데 직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거냐 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난 건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병역 특례에도 들어가 있고 졸업생인데 재학생이 자격인데 글로 또 넘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군요. 자, 문서만 보면 지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고 결제한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군요. 네, 이 앞서 보신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제가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속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의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고문이 왜 이렇게 작성이 됐고 공고와 다르게 그렇게 선발이 됐는지는 제가 거기서 무슨 문의가 있었는지 무슨 지침 변동이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다 작성한 건 아닌데 사실 그거를 이제 제출하면서도 이게 뭐 그거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보는 내용은 다른 걸 볼 때 보는 내용은 아니라서 네, 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2015년부터 담당 기관이 IITP, 그러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보통신평가원은 당시 선발 과정 진행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당시 관련 문서를 모두 다 넘겨받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위해서 또 그곳도 방문했는데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서 보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문서 보존 기간은 5년이에요. 4년. 자료가 없는데 이제 그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뭐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 담당 책임자도 없고 자료도 오래된 자료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뭔가 이런 문서를 만들려면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사업의 목표와 큰 윤곽을 이제 제시를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문서를 만들었을 텐데 자기는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떻게 그렇게 뽑혔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문서는 찾을 길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사자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저 이준석 대표가 직접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예. 이 대표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한 다음에 지원을 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냥 봤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 글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나 이런 데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도 알아보려고 문의했고, 그래서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재학생이 아니라 그 제한 없이 나온 공고 그 포스터 같은 것도 있었고요. 뭐 제가 그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나지만 그때 게시 글 형태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SNS에서는 당시 그 선발위원장을 맡았다는 A 씨의 글이 나왔는데요. 예. 당시 산업기능요원은 이 현업 종사자가 아닌 걸로 본다는 정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지원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분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이건 오래된 기억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추정되는 부분이랑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현업 종사자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지만 그러니까 공식 모집 공고문이 아닌 예. 커뮤니티의 글을 보고 지원했다는 점, 또 두 문서에 담긴 또 지원 내용이 지원 자격이 다르다는 점, 예. 또 지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등 선뜻 납득하기 좀 어려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더 넓어진 지원 자격,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자격을 몰라서 그 뽑힐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쳤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두 분에게 명확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식적인 공고는 하나입니다. 기관에서 홍보하고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이 공신력 있고 법적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아요. 봤어요.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책임자였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이제 논리학상에서 보면은 부정확한 권위에다가 떠넘겨서 거기에 의존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게 뭔지 증거를 대라 그러면 아직 증거는 안 나왔군요. 그런데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가 응했던 그 공모에, 그 공채에 다른 사람들이 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나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1기, 그러니까 이 대표와 함께 선발된 어떻게 보면 동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분은 저에게 당연히 재학생만 선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이 과정에 참여했던 이 대표와 달리 자신은 진행 중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바람에 2차에 합격하고도 장학금을 포기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공고도 그렇고 제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뭔가 제한 조건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조건이 재학생 기준이라고 봤었고, 현업 종사자라는 거는 저는 못 봤던 그런 제한 조건이었는데, 그렇죠. 2차 합격 될 때 그 이제 합격을 안내하는 그 메일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겸직 금지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거 갖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저희 멘토님하고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다 말씀드리고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얻어야 할 다른 지원자들이 이 분처럼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이제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정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시대적인 가치로 돼 있는데, 공정함의 잣대를 어떨 때는 확실하게 댔다가 어떨 때는 느슨하게 됐다가 앞으로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군요. 양 시장 기자 수고했습니다.